참 그런 것 같아요. 커피로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남는 건 사람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또 계속 커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커피가 또 먹고 싶고. 네. 이 사람이 해주는 그쵸, 커피, 그쵸, 이 공간에서의 커피.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무조건 내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차를 마시는데 되게 목 넘김이 되게 잔잔해요. 편안하게 어, 네. 편안하게. 그래서 참 이 공간과 시와라는 이제 그 이름과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 시와 처음에 어떤 뜻인지 궁금해 찾아보니까 잔물결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다 이러한 이름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원래 공간을 생각하고 상호를 생각했을 때는 원래 각자의 시간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의견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지인들한테 네. 물어보니까 뭐뭐의 뭐뭐보다는 하나의 단어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나는 각자의 시간, 명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나 이런 시간에도 한 공간에 있어도 다들 각자의 시간을 즐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그 시간들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뭐뭐의 뭐뭐보다는 단어가 낫겠는 거야. 그러던 찰나에 이 주변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됐는데 여기를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이 건너편에 각자의 취향이라는 카페가 있는 거야. 이 건너편에 진짜 걸어서 한 5분? 그래서 역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각자의 시간이라는 이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 그래서 저는 좀 노래 중에 이랑의 노래 중에 너의 리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각자의 리듬이 다 있다. 내가 시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는 리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각자 살아온 환경, 각자의 시간, 각자의 리듬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러면 각자의 뭐 리듬이랑 나는 비슷한 결을 또 생각한 거죠. 옛날에 이제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강 옆에 살았어요. 금호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래서 강둑 옆에 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혼자 막 사색을 즐기거나 힘들 때 강을 걸었어. 그러면서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이제 물결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결이라고 잔잔한 물결을 또 생각을 했는데 잔물결이라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에 또 잔물결이라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표현한 또 다른 언어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일본을 또 좋아하니까 일본어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시와라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잔물결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잔주름을 이야기해요. 원래는. 우리도 국어사전 보면 여러 가지 뜻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단어를 찾아도.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시와는 잔주름, 주름으로 많이 쓰인대요. 근데 이 주름이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물결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착 감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와라고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시간, 리듬, 각자의 환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공간에서도 다 다르다. 좀 존중해달라. 그것도 잘 즐겨라. 각자의 시간으로.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진짜 같은 한 공간에 있지만 또 배치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책을 보거나 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저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그거를 뭔가 존중을 좀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 거네요. 또 궁금했던 게 로고. 로고.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단순하지만 또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시와라고 딱 해야지 라고 이름을 정했고 이게 뜻이 잔물결이니까 이제 잔물결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표현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또 친한 동생이 이런 로고나 이런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뢰를 했죠. 나는 이런 걸 표현하고 싶고 잔물결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단순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이게 딱 방울이 탁 떨어지면
이게 원이 생기잖아요. 아, 공시원이. 네. 근데 그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겨울을. 그 겨울을. 그래서 저기 보면 동생이 그렸던 포스터거든요. 네. 여기 선물, 여기를 생각하면서 그렸대요. 내가 의뢰를 했고 그 친구는 그 선물로, 오픈 선물로 저걸 준 거죠. 저런 그림을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물이 흘러가는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하나를 로고로 한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걸 하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네. 이거 어떠냐고, 뭐 같냐고 하니까 바게트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게 뭐 개똥이가 이런 아예 그런 표현을 완벽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얘기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와라는 공간을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은 거는, 창업이란 거창하게 얘기하면 창업인데 그 이전에는 좀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그 공간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던 이유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가 미쳤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저는 옛날에 군인으로 있을 때는 소대원들이 나로 인해서 훈련을 쉽게 하거나,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카페에 커피를 하시기 전에 군인. 맞아요. 군인이었어요. ROTC. ROTC였어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미칠 때마다 저는 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영향을 미쳐서 좀 이분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나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좋게 변하고, 그런 지점들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보람이 있으셨던 보람이 있고, 누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쵸. 그게 그렇게 안 클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서 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떨 때 행복했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시키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공간을 하게 됐고, 그 공간을 어떤 걸로 채우면 좋을지를 하다가 이제 커피, 그다음 디저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내 공간을 갖고 싶고 공간을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그냥 커피를 해야겠다라고 떠오르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또 커피를 이렇게 만나시게 되신 건가요? 맞아요. 공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을 어떤 걸로 채우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안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야지 내가 잘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채우면 좋을지 딱 했을 때 떠올랐던 게 커피, 다른 디저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원래 ROTC로 인간을 하면서 좀 군인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경험을 하니까 좀 갇혀있는 삶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 갇혀있다는 게 군대 안에서 생활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북한에서 목함질에 도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 생활할 때 애들이랑 총을 메고 한 몇 주를 지냈거든요. 퇴근도 못하고.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고, 그러니까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부대에서도. 왜냐면 진짜 전시 가까이 갔으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쉴 때도 그냥 훈련 상황처럼 우리가 빠르게 부대를 복귀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상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군인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삶이 이제 한날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는 평생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이런 시기인 건 아니지만 뭔가 이 갇혀있다는 이 생각이 너무 크게 와닿을 것 같은 거예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남들 다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주말마다 이제 좀 부대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백패킹을 했었고, 뭔가 부대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멀리는 못 가고 혹시나 어떤 상황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백패킹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그러다가 강릉에 있는 딩명해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옆에 커피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냥 커피가 아니고 핸드드립 커피를 팔더라고요. 진짜 해변가에 바로 그 덩그러니 그 공간만 있었어요. 진짜 무슨 영화 같았거든요. 그 공간이. 근데 재밌는 게 생맥주도 팔고 핸드드립 커피도 팔고, 근데 거기는 큰 개도 있어요. 남자분 혼자서 혼자서 있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진짜. 근데 해변가에는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시키고 핸드드립 커피를 네. 시키고 그때 이제 처음 핸드드립 커피를 먹어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근데 벤치에 가니까 옆에서 노래가 나와요 또. 해변가에 덩그러니 벤치가 있는데 네. 모래사장에 네. 거기 노래가 나와. 근데 이 커피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커피가.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었겠죠. 근데 맛있었어. 뭘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고 이 시간을 즐기게 되더라고. 이 커피 한 잔과 네. 이 파도 소리와 이 노래와 뭔가 이 살을 스치는 바람, 약간의 바람, 바다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게 거네요. 너무 완벽했어. 그때부터 이제 핸드드립 커피만을 먹게 된 거죠. 그 공간 덕분에.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데 특이하게 에쏘는 안 좋아해요. 에쏘는 안 좋아하는데 핸드드립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게 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게 된. 되게 운명적인 맞아요. 진짜. 와, 맞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와, 바다, 커피, 또 바닷바람도 그때 계절이 어느 때였나요? 그때 계절이 약간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면 또 추웠어요. 피향이 더 잘 따뜻했어요. 따뜻하고. 추웠어. 맞다. 근데 저도 추웠어.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어떤 맞아요. 기분인지. 참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매주 거기를 간 거예요. 백패킹을하고 뭐 이걸 가지고 매주 거기만 갔어. 근데 거기가 또 좋았던 게 왜냐면 커피도 팔고 생맥주도 파는데 한 공간은 게스트하우스를 했었어요. 그 공간은 설치 미술 하시는 형님이 운영을 하던 공간이었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런 벤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만든 거였어요. 직접. 그러니까 예술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자도 텐트를 옆에 치고 거기 이제 가는 거야. 생맥주를 같이 먹는 거야. 거기 오는 게스트. 방 하나라서 게스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했던 이유가 그 공간은 서로의 이제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형님은 잘 들어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잖아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 막 여럿이 모여서 막 그런 신나게 노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기의 힘듦을 약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간은 운영을 형님이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강릉에 또 있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또 이제 수업을 마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먹을 걸 더 사오는 거야. 게스트한테 받는 비용보다. 그래서 이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형님 누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강릉에 후시딘가 마데카솔이 된 거야. 치료해주는 치료를 받고 스님들이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좋은 기운을 갖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 공간을 이루었던 거예요. 나는 거기에 이제 약간 불청객처럼 매주 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친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텐트 추우니까 자지 말고 아예 들어가자라고.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자고 그랬어. 참 그런 것 같아요. 커피로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남는 건 사람이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또 계속 커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커피가 또 먹고 싶고. 이 사람이 해주는 커피, 이 공간에서의 커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무조건 내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단한 거죠. 그게 참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시와라는 이름을 만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을 만나신 것처럼 운명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공간에서 있어 보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되게 잔잔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힘든 이야기지만 맞아. 힘든 이야기를 막 신나게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조용조용 뭐 맥주 한 잔이나 커피 마시면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잔잔하게 또 덮어주신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간접 경험을 하고 있네요. 거기서 맞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이 와서 공간을 만드신 거고. 만들었고. 거기서도 그런 어쨌든 커피 물론 이 질문 뒤에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커피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이제 인터뷰 잡지 이렇게 좀 훑어보다가
초반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나에게 커피란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나에게 커피란.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질문은 그럼 나에게 커피 한 잔이란. 커피 한 잔. 네. 좀 어쨌든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저는 내 공간을 어쨌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 이전에 먹긴 했지만 또렷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도 몰랐고. 네. 근데 그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너무